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신양의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신양의 2.31% 상승 마감이 되었고요. 종가는 9,32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 이제 코스피가 2,900포인트를 넘어서고 코스닥도 이제 800포인트에 근접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증시가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 최근 이제 성신양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시장이 2,9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어떤 정책 수혜주들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상법 개정안이 되겠죠.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 속에서 최근에 지주사 관련주들 그리고 증권주들 그리고 저별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그런 이제 상승 흐름들을 이야기죠. TBR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형주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이재명 정부 이제노믹스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책 관련 수혜주에서 수급이 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지역화폐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신재생에너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 이런 쪽, 즉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 여기 공약 관련주들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정책주로 탈바꿈이 되면서 이 정책주에서 수급이 집중되고 상승 흐름들이 강하게 나오는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성신양에도 지난 4월 달에 주가가 급등을 했던 게 개헌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급등을 했던 만큼 충분히 이 정책 수혜주로도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 좀 아쉽게도 뭔가 이쪽으로는 수급이 이동하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료의 어떤 연속적인 측면, 향후 이 개헌 관련 이슈가 이걸로 끝이냐 아니면 향후에 부각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부각이 되어야지만 주가가 급등을 할 수가 있는데 향후에 부각된다면 역시나 이제 현재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제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료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은 개헌 관련 이슈가 충분히 연속적인 부분들,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이제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 개헌 의지는 분명하다. 국정 안정 이후 논의 본격화라고 개헌 관련된 이슈가 오랜만에 하나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개헌은 한다. 개헌 의지는 있다. 다만 국정 안정 이후.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하게 먼저 처리할 부분은 아니고 국정이 안정된 이후에 개헌 관련된 논의나 이런 것들을 하자 뭐 이런 흐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공약들 중에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거죠. 개헌 관련 이슈가. 그래서 최근 정책주들이 잘 가지만 개헌 관련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좀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개헌주 쪽으로는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이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런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뭐 개헌 절차에 필요한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사화됐을 때 개헌 특위가 구성이 된다. 또는 개헌 관련된 어떤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입법이 됐다. 이런 것들이 기사화됐을 때 다시금 이 개헌주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르면 2026년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늦으면 2028년도 총선에서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좀 빨리 돼야 빨리 좀 이렇게 진행이 돼야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성신양의 어떤 재료나 이런 것들이 개헌뿐만 아니라 좀 다른 쪽으로 좀 확장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신양해가 그 시멘트 회사이기 때문에 또 업종으로 보게 되면 건설 업종의 영향을 또 많이 받을 수 있고 이 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주택 공급 확대나 이런 정책을 하나의 어떤 공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수혜주로도 작용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미국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좀 모색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시장의 남북 경협주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신양해가 이런 남북 경협주 쪽으로도 어떤 흐름을 편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2018년도에
그때도 이제 남북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았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이 시멘트 관련주, 현대시멘트, 아시아시멘트, 성신양해나 이런 종목들이 남북 경협주로 편승이 됐었거든요. 지난 2001년도에도 성신양해가 남북 경협주로 편승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개헌 관련 이슈나 이런 것들이 딜레이 된다면 어떤 성신양해가 남북 경협주로의 어떤 흐름들을 타면서 상승이나 반등 흐름들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신양해가 이제 개헌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나 이런 건설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과거 남북 경협주로도 움직였던 전례가 있던 만큼 최근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흐름들에 편승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상승할 수가 있겠죠. 이 이슈가 부각이 되어야지만 사실 테마나 이런 것들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부각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되게 좀 지루하고 답답한 구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반대로 이렇게 좀 급등할 때 이럴 때는 빨리빨리 수익이 됐던 손실이 됐던 결과가 나오죠. 대신에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변동성이 커서 심리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점이 존재하죠.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루하고 답답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의 변동성이 제한적이고 크게 더 빠지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구간이 됐던 이 구간이 됐던 어느 구간이 되더라도 뭐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아마 지금같이 뭐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테마주의 어떤 특성상 뭐 이슈나 이런 것들이 돼야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지루하고 답답할 수는 있지만 가격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좀 푸근하게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는 8,200원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인 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 한 만원대 추가 상승 시 12,000원대까지도 상승폭을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4월 23일이죠. 이때 이제 개파락을 했는데 이때 이만큼의 공간이 존재합니다. 거래가 되지 않고 개파락을 했죠. 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시간의 차이는 존재는 하지만 결국에 메워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향후 뭐 개헌 이슈가 됐던 남북 경협 이슈가 됐던 그 흐름 속에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된다면 요 12,000원대까지도 최대 상승폭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는 크게 어떤 의미를 두기 어려운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주가의 변동성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루의 움직임에 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저점을 다지고 바닥을 만들어가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의 일환으로 보시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성신양해 이렇게 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을 새롭게 좀 시작을 했는데 그날그날 좀 시황이나 실시간 뉴스들 이렇게 마감 시황들 이렇게 쭉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주정그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한 10% 이상 상승 파동이 나온 종목들만 좀 보게 되면 보시면 6월 2일이죠. 6월 2일 오후 3시 7분 기준가 7,000원에 DSC 인베스트먼트를 올려드렸고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이제 강력한 매수 신호가 발생이 돼서 이날 오후 3시 7분에 기준가 7,000원으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는데 이후에 상승하면서 주가가 기준가 대비 21% 정도 상승 파동 등을 단기간에 만들어냈었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핑거스토리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나 이제 6월 2일 3시 17분에 올려드렸던 핑거스토리 기준가 2,695원이죠. 바로 이날입니다. 6월 2일 날 3시 17분에 2,695원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때 강력한 어떤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됐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6월 10일 날 상한가 근방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기준가 대비 33% 정도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 줬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올려드린 종목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 중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 신호 나오는 종목들만 뽑아서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없을 때도 많고요. 물론 여기에 올려드리는 종목이 저희가 다 뭐 100% 수익이 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좀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 가운데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압축을 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뭐 단기 매매나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만 종목 선정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또는 원칙 없이
반복된 어떤 매매로 손실이 지속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검색식에 포착되는 어떤 종목들이 매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고요. 텔레그램 공부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 신청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